안녕하세요, 유수입니다. 오늘은 타인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3가지 포인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사람이 잘 안 바뀌죠. 바뀌기 어려워요. 특히 이제 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. 여간해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. 요즘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. 아무래도 때가 때인 만큼. 지난번에 이제 친구 모임에서 20년 만에 누굴 만난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동창이에요.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어쩜 말하는 스타일, 주제, 결론 내는 방식까지 20년이 지났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. 와, 너무 놀라운 거예요. 그래서 너 너무 똑같다, 말투까지.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너도 그래 라고 그러는 거예요.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죠?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나 자신이 이제 좋은 사람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노력들이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. 좋은 천성은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 건데 나쁜 습관 있잖아요, 우리가. 이제 그런 건 일단 스스로 파악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강제로라도 이제 고쳐보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적극적인 노력만이 결국 나를 성장시킵니다. 어제랑 내가 똑같은데 어떻게 내일 더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. 이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날 때 이제 어떻냐. 사실 이제 그걸로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의 본성이 딱 드러나는 순간. 그럴 때가 어떤 경우가 있고 나는 어떻게 할까? 이거 한번 점검하고요. 좋은 방향으로 나를 돌려 세우는 작업을 10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.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예요. 좋을 땐 사실 다 좋죠. 나한테 이익 가져다 주는 사람한테 싫은 얼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문제는 나한테 불이익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 순간입니다. 예전에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지금까지 기억나는 아주 인상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분들은요, 이제 제가 어떤 근무를 이제 한 적이 있었나 하면 이제 백화점에서 근무를 할 때 이렇게 임대 매장들을 기획해서 매장들을 이제 새로 들여오고 빼고 바꾸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영업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매장을 이제 영원토록 거기 한번 들어온 무슨 가게가 있으면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빼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가 사실 담당자로 참 난감한 상황인데, 어렵지만 이제 정중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얼굴 싹 바꿔서 굉장히 이제 나쁘게 이제 끝을 내는 그런 이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 한 군데가 이러는 거예요. 그 얘기를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계약 기간 종료되고 이제 매장 철수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, 그럼 이제 포도밭에 가도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. 그분이 포도밭이 있었나 봐요. 더 이상 임대인하고 담당자 아니잖아요. 그동안 고마웠어요. 포도밭에 갑시다. 신난다 이러는 거예요. 진짜 특이하죠. 그래서 굉장히 저를 당황시켰어요. 그분이. 또 다른 한 사장님 어땠나 하면 이제 원래 이제 담당자하고 밥도 한 끼 안 먹어요. 안 먹는 게 원칙이에요. 그런데 딱 이제 매장 철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이제 같이 밥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이러는 거예요, 저한테. 잘 정리하고 나갈게요. 그동안 고마웠어요. 이렇게. 그 두 분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 두 분하고는 나중에 친구가 됐어요. 나중에. 이제 오래도록 좋은 관계로 이제 안부 전하고 그야말로 이제 그런 사이가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배운 게 되게 많아요. 누군가하고 끝을 낼 땐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. 친한 친구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. 친구가 막 힘 있는 자리에 있어서 계속 도와줬다고 쳐요. 근데 회사를 그만둬서 더 이상 이제 그 친구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그러면 그때까지 도움받았던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죠. 이제껏 날 도와줬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널 도울게.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겠니?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거 같으니까 연락이 뜸해지는 그런 유형이 있는 거죠.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요. 나한테 이익을 주던 사람이 더 이상 주지 않았을 때 기억할 원칙이 그동안 해준 것에 대해서 페이하는 거예요. 의외로 이거 쉽지 않아요. 그런데 그런 원칙을 세워놓으면 사람들 간의 관계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인생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내가 계속 나갈 수 있는 팁이 되기도 합니다. 의리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. 주변에 좋은 사람이 결국 몰리기도 있어요. 자, 두 번째. 화낼 때. 너무 중요하죠. 여러분들 화낼 때 어떠세요?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이제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화낼 때, 그런 때죠. 그 모습으로 내 본성을 알 수 있다고 하면 뭔가 내가 화내는 방식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.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막 화내면 물불을 못 가리고 막 이성을 잃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
그러니까 스스로 그 자기가 화내는 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. 스스로한테 브레이크를 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.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다시 한번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방식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. 일단 후회할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화났을 때 말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. 그러니까 나중에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. 이제 거래처에 늘 예의 바르게 했어요. 방문할 때 먹을 것도 사가고 하고 칭찬도 잘하고 유머 감각이 있고 막 예의 있고 그러던 김 부장이 거래처에서 뭔가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그런 나이스한 태도 갑자기 온데간데 없고 막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. 히스테리 부리고. 나중에 회복하기 힘듭니다.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막 화가 올라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10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 화나면 완전 막대 먹었다 이런 소리 듣는 거죠. 그러니까 화내놓고 후회하고 수습하는 것보다 화냈을 때 나의 원칙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 마련해 두고 이제 그걸 지켜나가려는 거.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노력을 이제 가성비로 두드려 봤을 때 대단히 이익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화났을 때 나의 원칙 다시 세우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. 자,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 또 하나 어떤 걸까요? 함께 긴 시간을 보낼 때예요.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을까요? 같이 이제 여행 가거나 왜 출장 가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행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가보면 참 그 친구의 속마음을 아주 잘 알게 돼요. 잠깐 만나서 이제 밥 먹고 헤어지고 이런 것보다 더 민낯을 이제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. 자기가 여행을 즐기면서도 주변을 잘 챙기는 사람들, 그야말로 이제 품이 넓은 사람들이죠. 어떤 사람은 그냥 왜 한 군데서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게 그렇게 여유 있게 있는 걸 여행이라고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어떤 사람 막 시간이 아까워서 막 아침도 일찍 먹고 막 아침도 한밤중까지 관광지를 막 누벼야 되는 그걸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인데 그럴 때 서로 이제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어떤 상황을 좀 이 친구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해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제안하는 것도 좋은 거죠. 우리 그러면 우리 점심 먹을 때 같이 만나고 그럼 너는 쉬고 나는 좀 어디 가고 싶은데 갔다 올까? 너는 여기서 이제 커피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쉴래? 이렇게. 그러니까 서로 꽁하거나 상대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아주 기분 상한다면 그거는 좀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. 그렇게 어떻게 제안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를 배려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즐거운 여행을 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. 같이 긴 시간을 보내야 될 때 상대에게 어떤 취향인지 막 물어보고 내가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추고 뭐 못 맞추겠으면 따로 또 같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중년이 됐으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 굉장히 이제 발휘해 보실 만한 일이에요. 출장도 마찬가지죠. 전 지금도 기억나는 제 직장 상사가 예전에 이제 한 임원을 모시고 이제 출장을 갔었는데 출장에 가서 그 임원께서 아침은 각자 알아서 먹읍시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아침을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몇 시에 로비에서 만나서 이제 그 거래처로 출발을 하자 이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아침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. 그야말로 직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. 아침밥 먹는 거 직장 상사 신경 쓰지 말고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은 그냥 먹지 말고 늦게까지 자고 그리고 뭐 여유 있게 먹을 사람 먹고 커피 마실 사람 마시고 이거를 다 고려하는 거죠. 그 직장 상사가. 그래서 그 임원하고 동행하는 출장이 정말 편했어요. 저녁 때는 난 피곤해서 먼저 쉰다. 난 먼저 들어갈게.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외국에 나와서 어쨌든 출장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싶으니까 그냥 그들끼리 다니라고 내버려 두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출장 마지막 날 정말 좋은 데 가서 술 한잔 사고 이제 그 임원이 저녁 맛있는 거 사고 이런 거 모든 게 다 직원 입장에서 배려하는 거예요. 출장을 가보면 후배나 선배나 이제 그들의 어떤 민낯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. 그래서 직장 상사가 정말 늦게까지 저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자료도 정리를 그날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뺏는 것보다는 좀 그들이 좀 자유롭게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장 상사 자기가 정말 이해하는 어떤 직장 상사 그 직장 상사의 본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오늘 이제 몇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이럴 때
본성이 드러나는 거구나.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리마인드 하셔서 이럴 때 나는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가야지. 이렇게 한 번 더 결심하면 훨씬 더 직장 생활이 즐거워지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